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는 미국 시장을 끝으로 해서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면서 긴장된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계속된 추가 하락에 대한 정보들 때문에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좋았던 호재도 있었지만 그래서 더 패드가 강력한 긴축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됐다면서 악재로도 반영이 됐고요. 결국에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8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5%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08%가 하락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혼자만 0.12% 소폭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한 주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를 보면 그래도 간밤에는 시장에 큰 문제는 없었던 만큼 공포지수도 점점 더 안정이 돼가는 모습인데요. 전일 종가보다 역시 더 내려간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 수치는 안정으로 갈 건지 아니면 공포의 확대로 다시 갈 건지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역시 시장이 혼잡했던 만큼 함께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만 정규장이나 시간의 장에서까지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것 같고요.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그래도 하락의 움직임이 더 컸기 때문에 선물 지수의 흐름을 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국내장에서는 관련된 두 가지 ETF가 모두 조금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그래도 정규장에서 S&P 500과 2차전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상승의 폭이 크지는 않았던 데다가 시간의 장에서도 혼잡했지만 하락의 움직임이 더 강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역시 선물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메타버스와 사이버 보안 분야는 좋게 마무리를 했고요. 인공지능 분야는 혼잡했고 클라우드 분야는 좋지 않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사이버 보안 분야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따라서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두 가지 ETF들은 상승의 폭이 더 컸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 같지만 그 폭이 또 크지는 않기 때문에 선물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간밤에도 시장은 거의 제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여전히 3,900선 근처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기적으로 중요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과 함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외로 좋은 실적을 보인다면 현재 위치를 잘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예상대로 진짜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 주가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는 상황이죠. 일단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었던 미국의 고용보고서는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의 예상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고요. 이는 분명히 좋은 호재인데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반대로 악재로도 작용을 했죠.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은 강력하기 때문에 충분히 패드가 더 강력한 긴축을 지속을 해도 버틸 수가 있다는 시장의 전망이 강해졌고요. 그리고 강력한 긴축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좋겠지만 경기 침체 확률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패드는 미국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긴축을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시장에 긍정적인 정보들도 꽤나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모습이나 경기 침체 우려도 크게 오기보다는 오긴 오겠지만 얕게 올 거다라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쪽에서는 이렇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시장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다가올 더 큰 위험에 대비를 하라고 하고 있기도 하죠. 누구의 의견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누구도 정확하게 시점을 맞출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더 유리하다는 이런 조정장이 최대한 오래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건데 왜 조정장이 길어지는 게 좋냐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면 투자를 하고 나서 바로 주가가 급등하기만을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히려 투자 초반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투자 후반에 긴 조정장을 겪는다면 그건 가장 좋지 않은 투자의 시간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이 투자의 초기라면 최대한 길게 조정장을 받아야 계속 싸게 매수를 하면서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도 이번 조종장이 지난 닷컴 버블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대폭락을 하게 되면 너무 오랫동안 힘이 들거나 혹은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서 손해를 볼까봐 걱정이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아무리 큰 폭락이 있었어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우상향을 전제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향을 믿지 못하겠다면 오히려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지금이 투자 초반인 장기 투자자라면 닷컴 버블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그냥 폭락장도 아니고 대폭락장이 올까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그동안에 계속 싸게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가 있고요. 그게 투자 후반에는 크게 상승을 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돌려주기 때문에 절대로 나쁘거나 손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은 시장을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장기 투자자에게는 시장이 하락하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이 더 하락할까봐 쓸데없이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좋은 투자 종목을 잘 선택한 다음에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해야겠죠.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돈이 생길 때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하며 수량만 모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적립식 투자는 항상 역사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투자를 하면 되겠죠. 보통 투자자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내보려고 노력을 했던 대부분의 행위들은 오히려 투자의 성과만 떨어뜨렸을 뿐이고요. 스스로가 투자의 성과를 떨어뜨린 줄 모르는 것 뿐입니다. 왜 투자자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성과는 떨어질 뿐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다시 즐거운 주말이 찾아왔는데요. 모쪼록 편안한 주말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